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C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재미동포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뉴욕을 다시 방문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뉴욕 동포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 뉴욕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 그때 호사로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우리 동포분들께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2월 달에 왔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감사 인사를 오겠다고 하니까 설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 재외선거 투표 때 사실 기대치보다 투표율이 낮았는데요. 그 낮게 나온 투표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포들께서 투표를 좀 적게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4.15%, 그러니까 유권자가 미국에 85만 명의 유권자가 계신데 그 중에 100명 중에 4명밖에 투표를 안 했다는 거죠.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투표하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투표소 숫자는 적고 또 멀리 있고 하기 때문에 투표하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동포분들이 투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는 걸 보고 반드시 그 선거법을 개정해서 재외동포분들은 우편 투표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투표 장소를 지금보다도 대폭 투표소를 늘려서 가까이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그 재외동포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그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 동포분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당선자가 하는 그 멘트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재외동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그 현지에서 많이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매우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동포들 문제를 우리가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당선자가 저한테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올 때도 그때 12월 달에 당선되면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저보고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 전역을 한 바퀴 도는데 사실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당선자가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사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포분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다녀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올 때 제가 이제 당선자를 만났는데, 우리 재외동포분들하고 이제 공약을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 때 했지 않습니까? 그 주요 공약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제도, 불편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적법 관련이 있습니다. 뭐 복수국적 문제.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동포들의 그 교육 기회, 특히 차세대 동포들, 교육 기회를 많이 이제 확대하겠다. 예를 들면 한글이나 우리 한국의 역사나 이런 교육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교사들 문제나 또는
또 운영비 지원 문제나 또는 기자재 문제나 이런 걸 하겠다는 이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아마 우리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면 반드시 좀 지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정책 중에 하나가 재외동포청 신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현 가능성 얼마큼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제가 나오기 전에 그 당선자를 만났을 때 재외동포청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재외동포청은 공약으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재외동포청 만든다 약속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것은 그만큼 재외동포청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저보고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킬 거라고 일부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재외동포청이 새롭게 탄생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당 야당이 다 합의를 해야 법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민주당도 진작에 그런 공약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저도 이제 그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협조를 해주면 윤석열 정부 내에서 반드시 재외동포청은 탄생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중 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 법안 내용 소개와 함께 발의하게 된 내용 배경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복수 국적을 이제 두는 그런 제도를 두는 취지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오래 사신 우리 동포들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면 조국에 뭘 좀 기여하고 싶다. 예를 들면 조국에 돌아가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이걸 한국 기업에다가 또는 전하고 또 이렇게 뭐 투자도 좀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적을 다시 이제 회복해서 한국적을 가지게 되면 활동하기가 매우 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복수국적 제도를 두고 있는데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나 미국에는 다 리타이어 할 그런 연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활동을 하기에 좀 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을 좀 대폭 낮춰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투자 활동도 하고 또 봉사 활동도 하고 또 한국 기업과 관련해서 기술 뭐 이렇게 제휴도 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또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연령을 많이 낮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법안을 발의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그 법안 그 개정 그 법안 내용에는 이제까지는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그 제가 그 법에 있는 입국해서 해야 한다는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입국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공간에 그 신청을 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개정안을 제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는 우리 재외동포분들에게 그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그 선거 때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우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동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재외동포청을 설립한다, 또 복수국적 문제다, 또는 선거제도 개선이다 이런 요망사항들이
이때까지 오래된 과제인데도 해결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85만 유권자가 미국에 사시는데 만약에 미국에 사는 동포분들이 85만 명이 다 투표를 하면 그 85만 표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당락을 미국 동포분들이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25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85만 명이 다 투표를 한다면 아마 대통령 후보들이 다 미국에 뛰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포들이 원하는 사항은 다 들어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취임하면 바로 모두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그게 동포분들의 힘이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그 힘으로 동포분들이 원하는 요망사항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특히 미국에 사시는 동포분들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대사관에도 근무를 했고 제가 일본의 오사카 총영사를 제가 지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45만 동포 분들의 생활상을 제가 잘 압니다. 최근에 일본 동포분들은 본국 정부에 대해서 향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입니다. 아주 관계가 나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에게 한국 사람은 당신들은 한국에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동포들은 한국에 돌아올 입장이 못 되잖아요.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쉽게 돌아갈 수 없듯이 거기에 살아야 되는 우리 동포들이 너희 나라 돌아가라 이래 나오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를 빨리 개선해 달라고 동포들이 아우성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동포들께서는 이때까지 한미 관계가 좋았고 비교적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 이렇게 잘 살고 계신데 만약에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또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 역사관 이런 것이 미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실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후보가 실제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외교관계라는 것은 서로 국익을 가지고 이 국익에 도움이 되면 서로 외교관계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한미 관계가 지금이 한일 관계 같이 정말 매우 나빠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동포분들께서는 한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정부, 그런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뉴스에 보시는 대로 윤석열 당선자는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동맹관계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좋게 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동포들은 마음을 놓아도 됩니다. 미국하고 관계가 더 좋아질 테니까 앞으로.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거 때가 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동포분들이 참여하시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도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시게 되는데 이때 투표를 많이 하시는 게 동포분들 스스로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투표를 하실 때는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여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후보가, 그런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잘 살펴서 투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주동포분들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소중한 분들이다,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도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포분들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지를 앞으로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동포분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한미 관계도 더 좋게 만들고 또 동포들이 원하는 그런 요망사항들,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동포분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다 잘 실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포분들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동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TKC 초대석 김석기 제주동포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